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 마음의 준비는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진짜 어려운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어려운 내용이 조금씩 이제 중간에 등장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알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왜 어려워하죠? 아마 중학교 때랑은 좀 달리 좀 개수가 많다는 것 좀 인정해야 될 거예요. 개수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복습을 여러 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단원이 바뀌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때보다 그 기호라든지 용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수학 내용 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힘겹게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좀 이론 파트 부분들을 좀 잘 읽어보고 또 이상한 기호가 나오면 좀 써보고 하면서 좀 익숙해져서 문제를 좀 잘 풀어갔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에요. 오늘은 첫 시간 당식의 연산 이 파트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첫 시작 파트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쉽다라고 할 수 있는 덧셈 뺄셈 이 부분. 그래서 첫 내용은 좀 쉬운데 당식의 연산 파트 부분들도 좀 지나면 이제 곱셈 공식 이쪽 파트들은 아마 학습할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조금 가벼운 내용 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읽어보고 읽어봐서 용어들이 좀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용어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식 덧셈 뺄셈에서 우선 당식이란 말이 뭐냐라는 뭐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 단항식이다라는 용어부터 좀 해야 돼요. 단, 항식 뭘까요? 항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뭐 이렇게 모노 이런 게 보이네요. 자, 이건 뭐냐면 숫자하고 문자 이런 것들이 곱셈 기호만으로 연결됐다. 이런 걸 이제 단항식이라고 해요. 특별하게 뭐 이제 나중에 수학 문제 시험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면 되는데 얘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기 되어 있는 이런 거 말고 저기 다 이렇게 곱하기. 여기 3분의 2라는 거는 3분의 2 숫자로 보면 되니까 3분의 2 하고 그다음 x 제곱하고 y하고 이렇게 곱하기 됐으니까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단항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식 형태가 마이너스 5 x 세제곱 이렇게 써져 있다면 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x 앞에 숫자 써져 있는 이런 것은 우리는 뭐 계수라고 하고 이렇게 x제곱에 이제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것을 이제 지수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곧 차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 공부하면 또 및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는데 지금은 뭐 단항식, 다항식 이런 걸 공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지수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항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은 또 뭘까요? 다항식은 말 그대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한 개 이상의 다항식들이 덧셈 또는 뺄셈인데 뭐 주로 이제 덧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다항식들이 여러 개 이제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고 때로는 뭐 정식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봐왔던 x제곱 플러스 3x 이런 항이 있고 이런 항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항식 뒤에 뭐 더하기 5 이렇게 숫자 써 있어도 역시 이런 것들은 이제 다항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간에 좀 예에 들어놓은 이상한 이런 것들은 아니다. 화면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읽어보다 보면 뭐 항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항. 자, 이런 건 뭘까 되겠죠? 이렇게 긴 다항식들이 있을 때 각각의 단항식들. 그러니까 지금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면 꼭 각각 항들 하나.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각각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쭉 그러니까 아까 위에 문장에 써져 있는 것처럼 다항식에 포함되는 각각의 이 단항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됐습니까? 좀 쉬운 내용들이라 그냥 말 빨리 해가면서 푹푹푹푹 지나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또 계수라는 말은 뭘까요? 계수. 계수라는 말은 단항식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위의식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위의식. 이제 지금 다항식 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5y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y 문자를 기준으로 이 앞에 이렇게 써져 있는 마이너스 5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계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XY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조금 이제 힘든데 Y 문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X가 개수가 되겠고 X 문자 기준으로 할 때는 Y가 개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좀 문자가 곱하기 돼 있을 때는 조금 문장 자체 주변에 어느 문자 기준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문제풀이 이제 답하는데 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이제 차수. 이건 뭐냐면 특정한 문자가 곱하기 되어 있는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우리가 그나마 시험 문제 형태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서 조금 좀 살펴보면 자, 5x 세제곱 y 제곱 z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좀 표현이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x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x 문자 기준이에요. 자, x일 때 여기 세제곱 돼 있죠. 그래서 이건 x 문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차식. 근데 얘가 y 문자다라고 해주면 y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곱 돼 있으니까 y에 대해서는 몇 차식? 2차식. 근데 기준 문자가 z. 그럼 z에 대해서는 z. 그러면 1차식. 이때 z 문자 기준으로 해주면 나머지 이만큼 부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봤듯이 뭐 이런 거? 개수 이렇게 돼. 오호.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 x, y, z 문자가 몇 개? 3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차, 2차, 1차. 이거 전부 다 더하기 해서 몇 차? 6차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x, y 두 문자에 대한 걸 물어봤다. 몇 차씩이 되겠습니까? 5차씩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를 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제 상수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상수라는 거는 뭐 변수 값에 변함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수라고 해요. 뭐 원주율, 뭐 파이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상수항이라는 건 뭘까요? 특정한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항, 뭐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이런 건 이제 상수항. 그 다음 동류항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차수가 같은 항. 여러분들이 계산 기존에 하던 걸 보면 3x 더하기 2x 이렇게 되면 5x라고 쓰죠. x 문자 기준으로 차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차수 똑같은 이 동류항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연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밑에 나오네요. 다항식 정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해서 항을 이제 고쳐 쓰는 것을 우리는 다항식 정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런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한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특정한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 지금 써져 있는 것은 x에 대한 다항식. 그러면 x 문자 기준으로 가장 차수가 높은 차수가 말이 꼬이네요. 차수가 가장 높은 그 차수. 그러니까 이쪽에 3차, 이쪽은 2차, 1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차수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x에 대한 3차식이다. 상수항은 이렇게 문자가 없는 거니까 2. 그리고 각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 좀 더 구체적으로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얘기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용어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쭉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그 용어 정의를 쓰려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전달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뭐 기존에는 그냥 뭐 정리법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있어요. 조금 이제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낯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용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수학 용어가 한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래 뭐 영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를 가장 그에 맞는 한글로 바꿔놓은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한글의 순수한 의미를 잘 파악하면 대충 문제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낮아져 간다는 뜻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x를 기준으로 한다면 x가 차수가 높은 3차, x 2차, x 없는 상수 숫자 이렇게 낮아져 가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평상시에 했던 정리법이죠. 주로 이제 2차에서 많이 했겠지만 고등학교가 이제 3차 그 이상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낮아져 가는 대로 정리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럼 오름차순은 뭐겠어요?
거꾸로죠. 상수. 만약에 y 문자라고 치면 상수 y 제곱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를 더 높은 뭐 4제곱까지 이렇게 높은 차수로 가면서 정리하지는, 차수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차수로 차례로 정리하는 것 오름차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형태로 정리해가는 거 내림차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정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된다는 사실 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져서 식을 좀 빨리빨리 좀 잘 정리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부터 다 하던 거라서 특별하게 사실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괄호부터 풀고 그 다음에 뭐 괄호 풀 때 이제 마이너스 있으면 좀 조심하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동류항 모아서 정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산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내용을 써져 있는 용어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글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뭐가 있느냐 해서 이제 좀 익숙치 않은 용어를 좀 봐야 되는데, 교환 법칙이라는 거와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알아야 될 이제 수학 용어, 친숙해야 될 수학 용어인데, 그렇다고 뭐 문제풀이에 여러분들이 뭐 전혀 새로운 걸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뭘까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란 더하기 기호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식을 서로 이렇게 맞바꿔 놓은 거예요. 교환한다는 말이죠. 교환한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한글하고 잘 연결시키면 문제 잘 이해가 되겠죠. 결합 법칙은 뭐냐? 사실은 이 식을 다 풀어놓으면 A하고 B하고 C하고 얘네들 세 개를 다 더하기 하는 거예요. 이쪽 먼저 더하기 하겠다. 이쪽을 먼저 결합해서 더하기 하겠다. 이쪽을 오른쪽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하기 하겠다. B 더하기 C를 결합해서 산수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결합법칙이라는 용어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용어 정의 이런 거 몇 개를 공부했는데 간단한 문제 좀 봐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1번 좀 나와 있네요. 이 나와 있는 식에서 첫 번째 몇 차식이냐, 이 질문이 사실은 쉬운 듯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에 주어진 걸 보게 되면 문자가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A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몇 차식이냐 물어봤으면 사실 문자 기준이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 문자 다 물어본 거예요. A도 고려하고 X도 고려하고 Y도 고려하고 Z도 고려하는데, 얘네들의 차수가 A는 1차, X는 제곱이니까 2차, Z는 Y는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1차, 2차. 얘네들 전부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전부 다 합치면? 차수가 막 척척척 늘어나죠. 됐습니까? 5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말할 때는 AX, Y, Z에 대한 5차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얘라서 그렇게 문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좀 볼까요? 다음에는 X, Y에 대한 차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준해야 될 문자는 X하고 Y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X는 제곱이었고 Y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차, 1차 합치니까 몇 차? 3차. 간단하죠. 근데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개수를 물어보니까 이제 X, Y를 빼버리는 나머지 부분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 있고 A 있고 그 다음 Z가 있고, 자,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돼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차수와 개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까? 자, 그 다음 문자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뭐가 있죠? X제곱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X 그러니까 몇 차? 2차 이렇게 되는 거겠고, 개수는 나머지 또 다 써야 되니까 또 많아지네요. A도 있고 Y, Z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와, 이 나머지 왕창 나오는 부분들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수를 물어볼 때는 기준 문자가 무엇입니까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여러 개의 문자에 대해서 지수들을 다 합쳐가지고 5차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답하기 되게 불편한 거겠네요. A, X, Y, Z에 대해서 5차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시험 문제랑 비슷하게 생긴 거네요. 자, 문제는 Y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죠. 기준을 Y로 삼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이때 내림차순. 자, 그럼 Y차수를 한번 볼까요?
y. 가장 높은 게 제곱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됐죠? 그 다음 y 들어간 게 뭐 있을까요? 우와, 오른쪽에, 왼쪽에도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y 빼고 나머지 부분을 살피게 되면 3x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z도 보이고요. 괄호에 y.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x제곱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2x가 남아 있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y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부터 채곡 하면서 식이 써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오름 차수는요? 이건 이제 농담 따면 그죠. 거꾸로 가면은 이제 차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엔 3x 플러스 zy, 그 다음 마이너스 y제곱, 거꾸로 가면서 차수를 쭉 높여가서 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한 문제 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다항식 길게 나왔습니다. 항은 과연 몇 개 있습니까? 뭐라고 했죠? 다항식에서 각각 단항식 이런 거를 이제 항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게 과연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항 개수는 6개. 됐죠? 자, 그 다음 x에 대한 차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x 문자를 눈 크게 뜨고 찾아봐가면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거 없고 1차, 2차, 3차, x에 대해선 1차. 그러니까 이쪽에 가장 높은 차수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3차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에 대한 차수를 물어봤다. y가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이거는 금방금방 찾아보세요. 어디 보이십니까? y제곱 보이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 2차. 이런 거 틀리면 발로 찰 거예요. 농담 좀 했습니다. 좀 심한 말이네요. 자, x의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x의 계수. 자, 그렇다면 x항들을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되죠. x 들어가 있는 항은 어디 있을까요? 맨 마지막 게 이쪽에 x 있네요. 그 다음 중간 이 부분에 5x도 있습니다.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부분에 5x 할 때, 그 다음 뒤쪽에 7xy 제곱, 이 부분이 문제인데 5 부분하고 7y가 계수가 돼서 쓱 묶어서 x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랬을 때 5 더하기 7y 되셨죠? 좀 이쁘게 하면 7y 더하기 5 뭐 이런 게 이제 x의 계수가 되겠고. 자, 그 다음 x 문자에 대한 상수항, 이렇게 되면 상수라는 것은 문자가 없는 부분이니까 숫자, 그래서 2만 이렇게 딱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x 문자가 없으니까 없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3y 제곱도 x가 없었고, x 있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안 생기죠. 자, 그렇다면 2 마이너스 3y 제곱, 이 부분이 상수항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오늘 공부한 용어들을 가지고 좀 대표적인 샘플 한 3개 정도 다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식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그리고 중간에 뭐 2번에 내림 차순 정리,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학습해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과정 적응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강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서 계속 다항식의 연산 살펴보겠습니다.